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로 이사 온 40대 남자입니다. 경기도 인근에서 잘 운영하던 가게까지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한 달 만에 준비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서는 바다가 코앞에 있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아내가 풍경을 보면서 마음을 푸는 것을 원했기에 매일 저녁 함께 해안도로를 산책합니다. 바다를 보며 온 것이 참 잘한 선택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부부에게는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가 제주도에 오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적적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틀어놓고 살아왔는데 문득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만큼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아내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은 집안에 혼자인 남자인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신랑님이 한 아버지께 말을 하며 술자리를 주고받았는데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아버지님이 어머니를 처음 보고 결혼을 결심하신 것은 어떻게 한 거죠? 처음 본 순간에도 어머니가 참 이상했다니까요. 지금도 별로 강하지 않은데 감기에 걸린 것 같이 콕콕거리면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언제부터인가 여자 곁에서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와, 완전 남자다운 생각이에요. 나도 어머니를 만나면서 결혼을 결심했을 줄 알았는데 달착 않고 결혼한 것 아니에요? 25살의 저에게는 이런 감정이 처음이었어요. 나도 별로 책임감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싶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자기 자리도 잡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기도 했고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신기해요. 참으로 완벽한 남자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워요. 그때 아빠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건 맞아요. 때문에 아버지는 멋진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멋지셔요. 이러다가 아빠라는 말도 들을 거예요.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혹시 뭔가 꽁든 마음을 내리고 싶었나 보죠? 아빠가 빨리 잠자리로 쫓아보낸 이유는 자네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결혼해서 남자로 있으면서도 지지고 부상으로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모습 보여주는 게 다섯째의 가정인 듯 싶네요. 홈리다버님 사위는 한 잔 더 올리자에 주신 복을 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보석 같은 말들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20대에 고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선배, 남자로서의 책임감을 갖춘 가장으로 느껴졌어요. 여러 차례 사업 실패를 겪었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버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사업이 실패해도 숨기지 않는다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에게 돈 빌려오겠다 해도 우리 가족이 내 등을 뒤에서 봐주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없겠다고 말하는 아버님의 모습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버님의 집안 분위기에 놀라웠어요. 엄숙하고 무뚝뚝한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부엌에 발도 디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의 살뜰한 챙김을 보며 놀랐습니다. 용건에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대파가 이것뿐이라며 빨리 사와요. 앞에서 알 있었어. 그러니 좀 갈아입고 다시 사올 것 없다고 하지 말고 연락해. 급할수록 천천하게. 아이고, 몇 인분의 국을 끓였나 봐. 손이 크니까 혼자서 들지 마, 위험해. 이 정도는 내가 할게. 빨리 돌아오게. 잔소리 그만하고 내 이야기 들을 때가 아니라는데. 손목이 약한 나한테 그냥 둬. 식사가 끝나면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 그건 아버님의 일이라고 말했어. 아버님이 다 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또 말이야. 설거지를 하는 게 남자가 아니어서 더 좋아. 여자보다 파이가 더 좋잖아. 빡빡하게 기름때 하나도 없이 잘 닦고.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깨끗하다니까. 청소나 설거지는 나보다 더 잘하는 이 사람이 있어? 성격도 깔끔해서 그런가 봐.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더 잘한다고 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정했어. 내가 전에 손이 미끄러워서 몇 번 깼더니 이후로 본인이 하겠다는 거야? 자, 좋아. 너도 나중에 집안일 많이 도와주게. 아내에게 맛있는 밥을 가져 먹어야 살아남아요.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저도 당연히 도와야 해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고 얼마 후에 처제를 만났어요. 처제는 아내와 똑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너무 닮은 두 사람을 보면서 당황했지만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처자는 제가 당황하자 형부 구경 다 하셨어요. 앉아도 될까요? 라며 말했어요. 처자가 당황한 저에게 재미있다고 했죠. 결혼 전인데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출장 갈 때 선물도 사주시고 오늘도 형부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있어요. 제 성공의 비결은 센스일 거라 생각해요. 내 가족들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머니는 나에게 성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는 형수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언니는 좀 까칠하고 재미없는 성격이거든요. 다행히 형수는 내 쪽을 지지해주고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해주셨어요. 그리고 형수는 영리해서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도와주셨어요. 언니와 동생이 우리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목소리도 똑같다고 해요. 때로는 엄마도 누구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우리는 쌍둥이처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의 모습을 잘 흉내내기도 해요. 맞아. 어릴 때 밖에서 사고 치고 다닐 때마다 내 이름 대신 맞은 적도 있었어. 난 모범생이라서 절대 그런 사고는 안 쳤거든. 아니, 근데 얘 말을 사람들이 믿었다니까. 억울하게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은 외모가 닮아서 생긴 웃지 못할 사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은 기분이었죠. 근데 언니랑 나랑 취향도 비슷하지 않아. 쌍둥이끼린 뭔가가 이어져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지 전 어릴 때부터 언니가 친한 사람들하고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형부 보자마자 제가 딱 그랬거든요. 분명 결혼하면 가정적이고 언니한테도 잘할 것 같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그때 우리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내가 자기 사진 보여주니까 바로 이 얘기 하더라고. 신기하지, 부끄럽네요. 보니까 처제도 결혼까지 온 거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처제는 저를 보며 가족들끼리 한 칭찬까지 전해주더라고요. 귀하게 키운 딸 빼앗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니 앞으로도 더 잘 알고 싶단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언니가 어떤 잘난 남자를 데려와도 아깝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시집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만날 때부터 인사도 정준하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만나보니 생각도 깊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모두 인정했어요. 표현하지 않아도 형부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은 모두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 언니의 시댁 어른들에게 형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언니는 결코 그만큼 잘하지 않아요. 형부가 그 부분을 다 채워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야, 형부를 잘 대해줘. 그동안 우리 가족들을 챙겨준 것을 과음하자. 난 시댁의 남편만큼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해준 것과 비교하면 난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채워주는 게 부부인데?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이 잘 채워줬으니까. 그렇게 잘 환영받은 가정 분위기 속에서 결혼했고 그 감사함 때문인지 난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의 중추적인 존재였던 아버지가 어제까지는 아무런 증상 없이 심근경색으로 손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침울해졌어요. 다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가끔 함께 사는 집까지 찾는 것을 계획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그날들까지. 놀랍게도 그는 우리의 진정한 정신이었고 우리에게 힘이었어요.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엄마나 저 혼자 아버님의 부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와 제가 함께 있으니 서로를 더욱 간파하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다 보니 그분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떠나신 후로도 우리는 더욱 강해진 것 같아요. 끝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고 우리 집안에 항상 조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래요. 함께 이겨내고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함께라면 결국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양자 단계를 거쳐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았는데 큰 산을 함께 넘으며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저를 믿고 편히 갔을 것 같다는 말에서 신뢰를 느꼈어요. 늦은 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나서오던 처제가 저에게 고마워했죠. 오빠, 피곤하겠지만 왜 안 자냐고 라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제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제 정신을 차리고 장인어른을 위해 잘 지내야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처제는 고마워하며 우리 집에 와줘서 감사해. 너를 믿을 수 있어 고마워. 함께 힘내서 장인어른께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처제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닮았어. 아빠가 자주 하던 말이야 라며 처제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형부의 자리를 이어받아 함께 가족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커지는 책임감으로 결심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편히 계시도록 몇 달 전에 혼자서 준비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장모님과 처제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서로를 더 케어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는 서울로 이사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초조했어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든 언제든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가 자주 보러 갈 수 있어도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 시간이 걸리니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디서든 살기 편안한 곳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버님의 고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아온 장녀로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친절하고 걸어서 10분이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당신은 장모님을 이곳에서 만나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조금 더 설득해봐야 해요. 엄마가 그때 집도 보셨다고 했어요. 동네가 좋다고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당신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엄마도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3달 넘게 설득했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 우리 엄마는 고집 센 분 같아요. 동네에 괜찮은 집을 찾아서 장모님 이사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엄마가 끝까지 이사가 싫다고 해서 처제와 장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그래도 처제는 제 뜻을 따라주기로 했어요. 초조가 좋게 생각하는 눈치를 살펴봤어요. 직장을 하시며 안 물어보십니다. 지금 사는 집과의 가격 차이가 꽤 크지만 당신께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모양이에요. 솔직히 엄마와 같이 오시는 거 아니면 혼자 이사 오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한 동네에 모여 사는 건 나중에 장모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마 처제가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고 편하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매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잘 못하니까. 당신이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님 자리를 잘 채우며 보살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로 옮기기로 결정한 뒤 이사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개인적인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형님,
가구를 고르는데 함께 가볼래요? 그곳이 경기도 쪽이라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데 위치도 잘 모르겠고 혼자 가기가 그래서요. 가구는 나도 잘 모르는데 싫어요. 우리 집 가구를 고를 때도 언니가 알아서 다 했거든요. 나는 감각이 너무 없어요. 언니와 함께 가야겠어요. 너무 불편한데 상대방이 그 뭔가 느낌이 없다고 하면 언니랑 사이가 별론가 보는구나. 처제가 같이 가겠단 거니?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 손에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삐지는 일이 생기는 건 괜히 걱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금물이에요. 형부와 둘이서 가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 형부가 김밥도 직접 싸서 가져왔어. 이 김밥 먹어봐.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했네. 주말인데 고생했을 텐데 고마워. 대신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나도 오늘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줄게. 그동안 내가 돈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을 보니 갚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너무너무 좋아.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형부는 언니의 성격이 좋았어? 아니면 얼굴이 좋았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성격상으로는 서로 다른데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 같아. 부부로서 이 기대가 더 커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봐. 남자들은 처음에 얼굴에 끌리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던데 그렇게 생각해? 처음 만났을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언니를 멀리서 보고 천사가 내려오는 줄 알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옷 정말 잘 어울렸어. 그건 내 옷이야. 내가 빌려 입은 거였지? 처음에는 무심코 아내가 서운한 감정을 품을 때가 있었어. 내가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더 생각해보니까 그런 감정은 깊었어. 언니가 이기적이 아닌 걸 알아. 섭섭할 때도 많겠지만 언니는 자신을 늘 1등으로 생각하고 가족마저 피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을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딸을 두고 이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언니는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지. 형부가 노력해봤자 언니가 그래? 어디 멋지게 살겠다고 이사 안 하라며 설득해봤지만 언니는 돈이 가장 중요해. 물질적인 것만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걸로. 결혼은 감히 안 하고. 언니는 형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이기로 했어. 언니의 좋은 모습만 보이게 하기 위한 욕심이야. 그냥 형부를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부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그럴 때마다 적당한 사격만 했지. 하지만 처제는 계속해서 장모님과 언니의 일에 대해 걱정을 했어. 처제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해 때로는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끝까지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처지의 걱정을 풀어줘야 해서. 처제처럼 몰입하지 않으면 돼. 내게 다가오면 형부나 언니의 좋은 면만 보여줄 격이 아닐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참지 않을 거야. 언니랑 만났더니야어야지 뒤늦게 나에게 말했어. 고백한 남자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처제가 인기가 많았나 봤던데 처음에는 언니가 저보다 몸 윤리스럽고 조용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기심이 짜증났어서 나중에 저에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언니 자존심 상할까봐 만나진 않았는데 그때 느꼈어요. 남자들이 참 여자처럼 보일 줄 몰랐네. 겉으로만 보면 속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거기에 속은 남자가 날 가리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자들이 이성을 쌍둥이인 거 알면서 글쎄요. 똑같이 생긴 두 개가 있는데 실수로 잘못 고른 거겠죠 아닌가요? 애써 눈을 피하며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얼른 가구만 고르고 가야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처제는 제게 가구점 도착하기 전에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당혹스럽다 못해 눈을 제대로 보기도 힘들 정도였죠. 형부, 가구점 가서 나와 부부처럼 굴어주시면 안 돼요? 부부. 우리가 왜? 아니,
신혼부부끼리 방문한 뒤에 사진 찍어 올리면 혜택이 있는데 사진 한 장 찍어 올리고 결제한 뒤에 지우면 그만이잖아요. 여기서 200 이상을 쓸 것 같은데 20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는 꼴 그걸 못하니까 그게 아쉬워서요.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내가 살 테니까 가격 보지 말고 골라.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창밖만 보고 달렸다. 결국 처제를 내려주고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을 아내에게 미리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때로 그렇게 땡깡 부릴 때가 있으니까 너무 잘해주는 나 때문에 선을 모르게 되는구나. 옛날에도 몇 번 그랬었지. 처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아내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누구길래 결혼 전에 반했던 천사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네. 금방 갈아입고 올게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웃기만 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뜨겁다면서 막았을 텐데 그런 말이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그는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왜 오늘따라 계속 웃는 거야? 아니, 또 누구까지 다 있고 오늘따라 너 이상하다. 당신 옷 입은 내 모습 좋아한다며. 그리고 천사는 원래 말이 없잖아요. 이봐, 배고프겠다. 얼른 먹어. 우리 옛날 생각도 나고 좋다. 와인도 한잔 할까? 와인 때문에 뜨거운 밤 보내려고 미치겠어. 이렇게 계속 잘 속아버리니까. 너무 웃겨. 형부 없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뭐야, 처제였어. 순간 온몸이 빨개진 채 당황을 감추지 못했어요. 솔직히 초조하고 껄끄러운 일이 있었던 터라 이런 장난이 이어질 줄도 몰랐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당황이 컸어요. 그런 와중에 등장한 아내는 배를 잡고 웃는 처제를 보고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사람 맞아. 어떻게 부부가 서로 얼굴도 몰라볼까? 당연히 당신이라고 생각했어. 아직도 동생하고 난 구분 못해. 아참, 그동안 누구랑 산 거야? 기분 나쁘게 놀려. 그리고 너도 그런 장난을 치지 말아라. 오빠가 당혹할 텐데 요새 오빠랑 좀 신경전 했으니까 사과해야겠고 너무 굳어진 분위기에서 그러면 서로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장난 좀 치는 거야. 내 생각에는 화해하려고 온 건데 솔직히 이렇게 속일 줄 몰랐어.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장난 끝내고 서로 행복하게 웃고 넘겨야지. 장난이야. 나를 속이고 당황하게 만드는 게 재미있니? 왜 또 어릴 때처럼 날 흉내내서 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다닐까? 그 벌을 아직도 받지 못했어. 예민하게 행동하지 마. 제발 누나인 척하지 마. 오늘 왠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누나니까 누나인 척하지 마. 분 몇 초 차이면서 누나를 좋아하고 앉아있네. 그럼 이렇게 계속해봐. 다른 사람이 다 해야 한다고 해. 야, 그리고 남편은 사실 변하지 않아서 헷갈리지 않게 해 뺏긴 것처럼 굴지 마라. 두 사람 사이에 쓰러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내도 제가 화를 풀고 있는 걸 느꼈고 그날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그 정도로 엄중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처제와는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고 친구가 무인 가게를 사라는 제안을 받아서 정신없이 준비했다. 어떻게 부부가 서로 얼굴도 몰라볼까? 당연히 당신이라고 생각했어. 아직도 동생하고 난 구분 못해. 멋진 이야기네요. 저도 이야기를 이해했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형님. 왜 계속 저랑 연락을 안 하고 계세요? 사과는 받아주셔야죠. 알았어. 답장을 못했던 것은 내 잘못이야. 요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설하기 위해 친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바쁜 나날이었어. 하나씩 사물들을 알아가면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일이 많아서 마음을 쓸 틈이 없었어. 일부러 답장을 안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건 어째서냐고. 나중에는 장모님과 함께 설날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 우리 둘이 혼자 쓸 생각은 없지? 가족들 다 함께 즐길 거니까.
형님답다니 정말 가족이 간과되지 않는구나. 그날 나는 진짜 죄송한 일이 있었어. 그날은 너무 미안했어. 언니가 예전 일을 다시 꺼내니까 제 마음을 어지럽게 했어. 저는 그번에 아프고 후회하고 있었어. 당신을 많이 깜짝 놀래켰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실수도 있는 거죠. 저녁에 집에 가도 괜찮아요. 연희한테 서운한 말도 전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날 처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니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갑자기 거리 두던 마음이 사라졌어. 그때부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 함께 지내지 않은 때가 너무 오래되어서요. 아쉬웠다고 하면서야 아내한테 훨씬 상냥하게 구는 거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언니랑 형부랑 못 만나니까 삶에 낙이 없더라고. 내 이야기 제일 잘 들어주던 사람이 형부잖아. 우리 다 같이 저녁 먹는 것도 좋았는데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혼자 먹는 밥 너무 싫어. 그나저나 무인가게 요새 엄청 괜찮다고 하던데. 어쩜 형부는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잘 됐어요. 친구로 그동안 해놓은 게 아까워서 아는 사람 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동료의 자리 잡은 게 중요한데 2년 넘게 유저니까 꽤 괜찮아 보여. 아이스크림 가게여도 겨울에는 다른 간식으로 채워도 된다네. 언니가 신경 쓸 일이 많아졌지? 당신 그 열쇠 잘 챙겨. 이게 일반 열쇠보다 작아서 잃어버리기 딱 좋네. 어디다 보관하지? 목걸이로 하나 만들까? 괜히 불안하네. 우와, 그게 근거 열쇠야. 되게 조그맣다. 꼭 장난감 같네. 저자는 신기한 듯 열쇠를 만지작대면서 한참 구경하더군요. 형부,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 일인데 도와드려야 해요. 언니보단 제가 훨씬 그런 일 잘할 거려. 언니, 그나저나 나 오늘 자고 가도 되지? 오늘은 언니 옆에 딱 붙어서 자고 갈래. 이거 징그럽게 왜 이래? 잠은 집에 가서 자지? 너도 불편하잖아. 내가 한 말이 됐잖아. 포함 그동안 외로웠다고 니치의 소중함을 알려다 하면 처제는 언피비서 않게 애교 끝이 부리면서 아내 팔짝을 크더라고요. 순간 두 사람이 오랜만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죠. 그래 오늘 두 사람이 같이 안방에서 잘만 거실에서 이불 깔고 잘만 되니까 처제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를 3일이나 보고도 답변을 못해서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혼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 아내니 마통내 거실에 이불을 깔아줘주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철이군요. 평소와 다른 처제의 모습이었지만 정말 왕노움을 크게 느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도 잠자리가 갑자기 밥이어서 그런지 잠이 부무지 오질 않아서 계속 뒤척이고만 있었어요. 조용히 TV라도 켜져볼까 하다가 그 소리에 자는 아내랑 처제가 잠이 갈까 싶어 이불을 뒤진 그었어야. 그런데 갈수록 몇 말토해지는 것 같아 두 사람 잠든 걸 확인하기 위해 살며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자든 걸 확실히 보고 TV를 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불 속에서 꿈틀으러 짐입이 보여너요. 저는 순간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지도 못하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한참 그걸 보고 있었죠. 뭔가 이 일일 알다거나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형부,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 일인데 도와드려야 해요. 언니보단 제가 훨씬 그런 일 잘할 거려. 언니, 그나저나 나 오늘 자고 가도 되지? 오늘은 언니 옆에 딱 붙어서 자고 갈래. 이거 징그럽게 왜 이래? 잠은 집에 가서 자지? 너도 불편하잖아. 오늘은 특별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잠자리로 가겠다고 애석한 목소리로 우는 장면까지 모두 이상했어요. 나는 호흡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 사라질 수 있지? 누가 더 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 7초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나랑 다를 게 없어. 결국 나와 아내에게 친절하던 처제는 사라지고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처제가 방을 나오려는데 나는 까치발을 짚고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베란다로 나간 처제는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 언니를 좋아해?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할래? 이혼까지 갈 수 있겠어. 얼굴을 가린 채 무인 가게를 약탈해볼까?
남편을 잘 만난 애가 왜 이러는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줄까? 호흡이 힘들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이불 속에서 이런 대화를 듣다가 가족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할 생각에 온 몸이 벌떡 일어나 뺨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걔가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망하려면 안 돼. 널 만났으니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돈을 가져가. 어차피 빚이 많이 쌓였어. 나 때문에. 너무 괴롭히지 말고 조금 쉬어봐.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을 거야. 함께 지구 끝까지 갔다가도 2년 불행한 일이 생기진 않을 거야. CCTV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 언니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하지 말고. 처제의 계획을 알아도 너는 침착해지고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해. 모르는 사람마다 잠을 자는 척할 필요는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어. 함께 불을 켜고 아내를 깨우면 돼. 오늘 끝을 알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바라봐야 해. 지금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어. 이것이 마지막 기회니까. 처제는 너를 그렇게 보여주길 원했어. 너는 자비로운 형부가 될 수 있다. 너희 식구들을 전부 구해줄 수 있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있는지 확인해봐. 되는 대로 조심스럽게 코드를 꺼내. 기억이 나 없어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주머니에 있는 키를 찾아. 있다면 살짝 나가서 화장대에 넣었는지 확인해봐. 괜히 혼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아무런 위험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 바지에 넣었어요. 아침에 여기 가보자 했더니 없어지고 말았어요. 내 이야기에 아내는 당황했고 얼굴이 찡그려져 처제가 주먹에 쥔 열쇠를 내밀며 장난을 치려는 듯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장난에 2번 속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처제는 모르는 척하며 갑자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칠칠 맡기는 언니가 이렇다니까요. 남편이 꼼꼼한 척하지만 정작 허당이네요. 옆에서 잘 때 열쇠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제는 잊어버릴 줄 알고 놀리려고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말해봐요. 처제의 변명 같은 이야기에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실망이었어요. 결국 내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듣자 아내는 벌써 옆에 있기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돈을 달라고 해도 내가 다 줄 수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조금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아버지 대신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게 근데 이게 무슨 가족이야? 맞아. 인정해. 남편 죄송해요. 저 그냥 아니 전에 언니가 제 남편 앞에서 무례했던 기분이어서 그랬나 봐. 이건 미운 정도가 아니잖아. 증오하면서도 내가 이해할 줄 알아. 너 예전에도 내 남자친구들을 사귀면 옆에서 간섭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헤어진 적이 몇 번인데 내가 왜 너가 해외 갔을 때 이 사람 소개한 줄 알아? 그런 오해받기 싫었어. 아내는 온몸이 떨리면서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어. 저에게 한 연애 이야기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나한테 와서 한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이 사람은 너를 챙기려고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려고 빚을 내주었어. 우리가 왜 그 가게를 시작했는데? 근데 넌 인생 나락으로 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어. 내 사과도 3일씩 씻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가게를 차리고 정신을 잃었어. 난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럼 나도 사람인데 미움이 쌓일 수도 있지. 아니, 그냥 조용히 꺼져. 너하고 난 결코 얽혀 있으면 안 될 사이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내의 말에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고 안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를 들었어. 언니, 가족의 연애를 끊는다는 건 쉽지 않아. 왜 다시 시작할까? 내 정신이 어지러운 것 같아. 언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연락하면서 그를 관리해 주었어.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커져가는 것 같아. 거짓말은 이제 추잡해 보여. 나는 오늘부로 너를 영원히 봐주지 않을 거야.
내가 혼자일 때는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까지 피해주기 싫어. 너와 있으면 내 옆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머리채를 잡아도 뺨을 떼도 되는 모든 걸 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 가족이라는 산속에서 생각해 좋은 말로 할 때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미안하다니까. 넌 왜 자괴감이 많은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지랄이냐고. 정말 그냥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얘야, 내가 금고를 털었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넌 맨날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 아니야? 아내가 점점 참다 못해서 마지막까지 참을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어. 오랜 시간 동안 아내를 뒤에서 오해하고 사람을 잃어가며 혼자서 배신감을 지워야만 했어. 두 팔을 꼭 잡으며 말렸었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제도 아닌 그 무서운 여자를 끌어내며 소금을 뿌렸어. 이건 내 아내에게 용서해야 할 게 많아. 이제는 내 형수도 아니고 그 사람의 남편만 할 거니까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신고하려면 해봐. 불행한 모습을 보려고 곁에 있는다고 내 뜻대로 불행하게는 결코 살지 않을 테니까 그것도 명심해야 해. 그날 이후에 아내와 나는 처제 번호를 차단했어. 가장으로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살 수 없어. 그래서 곧바로 빚을 채우고 마련한 집을 나와 이사 준비하기 시작했어. 어려운 곳에 살 수도 없는 곳으로 말야. 그리고 나중에는 장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가족 전부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 불안정한 삶을 바라보며 교묘한 짓을 하던 사람의 최후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요즘에는 장모님을 설득하여 제주도로 와서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중이야. 아내와 나 사이도 좋아졌어. 가족 간의 신뢰와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달았고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지. 아내와 장모님을 잃은 채 지내는 중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도 부디 가족들과 함께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